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면서 판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마쳤다는 의미가 대체 뭘까요? 혹시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결론이 기각일까 아니면 각하일까요? 혹은 인용일까요? 자,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잡힌 선고일인데 먼저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저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8대0, 6대2만 돼도 인용입니다. 인용에 대해서 최근 평의가 단축됐고 또 판결도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있다. 결론부터 내고 선고 시점을 보느라 그동안 지체가 된 것이다. 이런 해석들 내놓는 목소리 나옵니다. 반면 기각은 5대3, 4대4가 나오면 기각이죠. 5대3 대립 국면이 지속되던 와중에 야당이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려고 압박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으로 서둘러서 결론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박명 대변인 어떻게 일단 먼저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교착 상태가 계속됐다는 여러 분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그 교착 상태가 해소가 됐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또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으로 봤을 때 좀 기각으로 심기를 굳혔던 보수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심기를 더 전 굳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2심 선고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결정을 저부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 법리 그 자체보다는 정말 이 중대성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이 줄탄핵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경각심의 좀 발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으로 좀 3일 전에 선고일자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상 이틀 전쯤에 지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기일을 이틀 전쯤에 지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바로 즉시적으로 판결까지 마쳤다라는 보도들이 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더 이상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판결이 끝났다라는 것을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좀 이 어떤 여의도 이 일각에 퍼져 있는 그런 좀 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 그런 의도들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극적으로 뭔가 이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입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4월 4일 이 마지노선에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어제 선고일 잡히기 직전까지 5대3 상황이다. 이런 전망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왔었거든요. 민주당 사이에서도 나왔지만 각종 언론에도 5대3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죠. 이제 이 헌재가 기를 잡아주지 않으니까 불안감에 기인한 여러 가지의 어떤 썰들이 난무한 것이죠. 근데 헌법적 상식과 보편적 가치 상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지른 일은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그냥 헌법 위반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논박이 있다라는 썰들은 결국에는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헌재가 4월 4일 기일을 지정했고 평의와 판결까지 마쳤다는 것은 이미 결정문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재판관들끼리 서로 간에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든 6명이든 인용을 갖고 있으면 한 2명 정도도 그 인용에 동의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그 5대3이든 6대2든 4대4든 이거는 이제 그 길이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4월 4일 날 정해진 바로는 탄핵 심판의 ABC로 따지더라도 8대0 인용을 결정한 선고기일의 지정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8대 0?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대 0을 예상해 주셨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들도 참 많죠. 8대 0. 그러니까 전원 일치였다면 진작에 아마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놨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적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선고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 일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존재한 각자의 의견이 그대로 나오는 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관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에 우리가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때 다들 기억하시죠? 각하 의견을 냈던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기각 중에서도 강한 기각 의견을 냈었던 김복형 이 세 재판관의 입장, 의견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좀 대단히 궁금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의견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송영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좀 던질까요? 사실 저 세 분 재판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탄핵 심판의 스코어를 예상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예측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가 편결을 마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 3일을 앞두고 편결을 마쳤다는 부분이 아니고 편결을 마쳤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물론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편결을 마쳤다는 것이 사실상 복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만 해주지 않을 뿐이지 헌재가 아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헌법재판소는 이미 편결까지 마쳤다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미 결론 났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의 어떤 장외에서 압력을 넣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좀 저감하고 승복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정형식, 조한창 또 김복형 세 분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졌을 것이고 결정문도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편결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또 평의가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까요. 최종 결정문을 쓰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 평의는 선고일인 4일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세 사람, 주목받고 있는 세 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에 별개의 의견이라도 첨부하는 결정문 추가 작성에 가담할 것이냐 이런 여부도 좀 관심인데 이 세 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 세 명이 지금 견수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진숙 반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형식, 조한창 두 사람은 한덕수 때는 각하, 절차 문제를 들면서 각하 조치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내면서 위법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 한 사람 각각 절차를 중시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특화된 재판관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건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이때도 절차 문제 강조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문제 동시에 지적했고요. 이 세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모두 기각 의견을 냈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기각 때는 김영두 재판관도 같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4대4를 만든 장본인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이 구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저 세 분보다 김영두 재판관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명은 이미 고정되고 김영두 재판관이 변수다. 예,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 관련해서 별개 의견을 세 분이 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한덕수 총리 기각건에 대해서 또 세 분이 또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같은 경우에는 김영두 재판관까지 합세해서 4대4 결론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김영두 재판관의 성향이 이 문영배, 이미선 등 소위 이제 좌파 재판관들보다는 좀 보수 재판관들과 결이 같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 또 정권 시기에 임명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그런 것들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민주당이 이제 어머니의 그런 뭐 이제 전세자금 마련 그런 과정까지 다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김영두 재판관이 눈시울을 붉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이 어떤 법원 노조라든지 아니면 민노총이라든지 소위 이제 좌파 세력의 가장 많은 공세를 또 받았던 것이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이 좀 이제 그 좌파 진영의 그런 비토로 봤을 때 보수 진영에 가깝다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5대3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기각 결정이 날 거 김영두 재판관이 굳이 인용 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세 표가 굳어진다라고 했을 때 김영두 재판관까지 합세해서 이 4대4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보수 재판관 소위 세 분으로 지목되는 이분들이 결정을 달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정황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거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민주당의 폭거나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혼란을 좀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으면 있었지 뭔가 빠르게 파면을 시켜야 할 동기는 전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혹은 이 네 분의 이 결정에 저희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